우리는 지난 시즌 1을 통해 석유, 식량, 바닷길, 그리고 기축통화 달러까지 전통적인 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될 시즌 2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새로운 부의 전쟁터, 첨단 기술과 미래 인프라의 지정학으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현재 전 세계 자본시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AI 혁명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챗GPT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떠올리실 겁니다. AI 시대를 지배하려면 최고의 반도체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AI 질주에 제동을 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썸네일 속 장면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도, 가장 빠른 엔비디아의 칩도 결국 끄트머리에 꽂힌 플러그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한낱 비싼 코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 전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생존 게임, AI 패권 전쟁과 전력망 지정학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AI가 도대체 전기를 얼마나 쓰길래 패권 전쟁이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검색과 챗GPT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인 구글 검색 한 번에 들어가는 전력량은 약 0.3W입니다. 반면 챗GPT에 질문을 던져 답변을 하나 생성하는 데는 평균 2.9W가 소모됩니다. 검색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전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사용자가 완성된 AI를 이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AI를 처음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이른바 트레이닝 과정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가 들어갑니다. 수만 개의 GPU가 모인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내내 굉음을 내며 돌아가야 하고, 이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시스템에도 천문학적인 전력이 투입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최대 1050T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결국 AI 패권의 핵심은 누가 더 좋은 칩을 만드느냐를 넘어 누가 이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에게 끊임없이 밥을 먹여줄 수 있느냐의 인프라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전력 병목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전력 병목의 공포를 가장 먼저 체감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수장들입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일찍이 AI의 미래는 에너지에 달려있다고 선언하며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오클로와 핵융합 스타트업에 수천억 원의 개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MS는 최근 미국의 원전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위해 1979년 방사능 누출 사고로 영구 폐쇄되었던 악명 높은 3마일 원전 1호기를 다시 살려내기로 결정했죠. 왜 글로벌 IT 기업들이 IT 기술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에 목을 매는 걸까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밤이 되거나 흐리면 전기를 못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멈추면 멈춥니다. 이를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24시간 365일 날씨와 상관없이 거대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뿜어내줄 기저 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존하는 기술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기저 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원자력뿐입니다. 빅테크들에게 원전 확보는 단순한 친환경 트렌드가 아니라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인프라 구축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그것을 데이터 센터까지 실어 나를 전력망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는 심각한 노후화 상태입니다. 미국 송전선의 70% 이상은 수명이 25년을 훌쩍 넘겼고, 전압을 바꿔주는 핵심 장비인 초고압 변압기는 주문을 넣어도 받기까지 무려 2에서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분야에서 조용히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가주도로 사막지대의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를 동부 연안의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직류송전 인프라를 무서운 속도로 깔고 있습니다. AI의 지능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그 지능을 뒷받침할 물리적 체력에서는 낡은 인프라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미국 내에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수백조 원의 인프라 법안 자금을 풀어 낡은 전력망을 뜯어고치고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력 패권의 지정학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통찰을 얻어야 할까요? 18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금을 캐러 달려든 수많은 광부들 중 큰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곡괭이를 팔고 질긴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의 AI 혁명이 바로 21세기의 골드러시입니다.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치열한 AI 소프트웨어 경쟁 속에서 승패와 상관없이 100% 반드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낡은 전력망을 교체해주는 초고압 변압기 제조 기업들, 전기를 실어 나르는 핵심 소재인 구리 관련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심장 역할을 할 원자력 발전 및 유틸리티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AI 시대의 가장 완벽한 곡괭이와 청바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화려한 주가에만 시선을 뺏겨 있을 때 지정학의 흐름을 읽는 자들은 그 밑바닥에 깔리는 거대한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을 선점합니다. 진짜 부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그 조명을 켜기 위한 흙먼지 날리는 인프라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즌 2의 두 번째 영상에서는 땅과 바다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패권 전쟁,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적에도 우주 지정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이 흐르는 지정학의 룰을 읽어야 돈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